한 3, 4명 정도가 한자어에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근데 선생님 보시기에 걔네들이 어휘력이 유의미하게 높다라고 느끼신다는 네, 거죠? 왜냐면 수업 시간에도 개념을 이렇게 딱 가르치면 뭐 생태계다 뭐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생이 살생이에요. 아까도 등구선님을 가르치면 그게 고가 높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교집밥 스튜디오의 권태형입니다. 오늘 정말 심각한 문제죠. 우리 아이들 한자어, 어휘, 그리고 한자 공부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주실 우리 이서윤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갈수록 우리 교실에서 어휘, 특히 한자어 어휘를 못 알아들어서 수업 내지는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있는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래서 꼭 수업 시간뿐만이 아니라 제가 학생을 불러가지고 너가 자꾸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선생님이 너에 대한 신뢰를 좀 잃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면 네? 신뢰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학년이요? 3학년, 4학년. 3, 4학년. 네. 근데 5, 6학년 친구들도 분위기가 약간 영어 단어를 모르면 뭔가 부끄러운 분위기인데 그런 단어를 몰랐을 때는 뭔가 부끄럽다기보다는 그냥 웃기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도 보면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한자 어휘가 많아지잖아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무엇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된다면 이제 고학년에서는 무엇을 설명해보시오. 그러니까 무엇을 나누어 보시오. 이게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무엇을 뭐 구분해 보시오. 이런 식으로 분류해 보시오. 하고 한자 어휘로 더 바뀌고 또 사회나 과학 같은 개념 어휘도 다 한자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한자의 특성상 축약적이니까 등고선이라는 개념을 배운다고 해도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높이가 같은 것을 연결한 선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 등고선이야 라고 하면 축약적이죠. 그리고 또 한자의 특성상 좀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뜻을 표현을 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들여오면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한자 어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국어 교과서에 있는 지문 텍스트 자체도 많아지고 또 사회과학의 개념어도 많아지고 또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글의 종류 같은 경우에도 재미있는 동화라든지 뭐 편지라든지 동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었다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부터는 이제 비문학 종류, 뭐 설명문이라든지 설득하는 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당연히 어려운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어휘를 모른다라는 건 사실 학습 자체가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근데 아까 좀 말씀하신 거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영어 단어를 모르면 부끄럽지만 우리말 어휘를 모르는 건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냥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영어 시간에도 사실은 이제 선생님 뭐 조언이 뭐예요? 딱 문제를 보면은 의사가 환자에게 할 조언으로 알맞은 표현은 이렇게 나오면 조언을 잘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 시간이었는데도 다음 단어들을 배열하여 문장을 만드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열을 몰라가지고 그냥 단어를 동그라미를 해서 밑에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시간조차도 어휘력이 떨어지면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건 사실 고3까지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언 말씀하셨는데 조언의 뜻을 모르는데 어드바이스라는 영어 단어를 공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선생님이 지금 체감하시기에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 한 14년 차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죠? 네. 갈수록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라고 체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점점.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이 지금 어휘력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의 원인. 네, 이제 많이들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제 첫 번째는 언어 사용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편리해졌지만 교실에서 이제 아이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오잖아요. 정말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소신 있는 부모님들 외에는 아이들과 갈등이 생기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주시는 건데 수업이 끝남과 동시에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진짜 교실 곳곳에서, 그러니까 학교 곳곳에서 도서관 앞에서 게임하고 있고 계단에 앉아가지고 동영상 보고 있고 이쪽에서 뭐 웹툰 보고 있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보는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아무래도 언어 사용 환경이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어휘력보다는 내가 계속 사용하는 어휘에서만 맴도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모국어라는 이유로 좀 어휘 교육을 따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영단어장 사가지고 그 어원까지 생각을 하면서 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모국어는 독서하면서 이렇게 대충 뉘앙스로 알겠지, 짐작하고 유추하고 이런 데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휘 교육에 있어서 좀 짐작하는 교육으로만 너무 집중되지 않았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좀 한자라는 이유로 약간 배제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어가 우리나라어의 특성상 보통은 고유어와 외래어로 나누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부터 밀접하게 계속해서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옛날부터 이렇게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한자어의 비중이 작게는 50%, 높게는 이제 70%까지도 갖고 있어서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공부하면 어휘력이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제 시대의 흐름상 저희가 이제 한자어를 병기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한자 교육에 대해서 좀 배제되기도 하고 한자어를 쓰면은 일부러 잘난 척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한자에 노출되거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어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족 문식성이라고 이제 패밀리 리터러시,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고 그리고 어떤 읽을 거리, 쓸 거리 등이 있는지 같은 모든 이런 언어 환경을 가족 문식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랑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날 하루의 일정을 막 다 끝내고 나면은 어느새 자는 시간이고 뭐 숙제하고 뭐하고 그러면은 빨리 오늘 할 일에 빨리 양치해, 빨리 씻어 이렇게 말을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또 언어 환경이 좀 만들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또 있지 않았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특히 우리말 어휘의 50에서 70%가 한자어인데 사실 어렵기는 하죠. 아이들 네. 입장에서는. 근데 한자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 입장에서 그런 어휘를 내 모국어로서 이렇게 내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텐데 그럼 한자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정말로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자 공부를 하라고 강의를 다닐 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개인적으로도 한자 공부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했었고 또 주변에서 아이들이 한자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반에 항상 2-3명 정도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 어휘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걸 봐왔기 때문에 한자 공부를 많이는 안 해도 되니까 기초의 한자의 개수 정도만으로도 방학 때만이라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무슨 교재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그 다음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기획했지만 네, 이제서야 이제 제가 그러면 내가 한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한자 어휘를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담임을 해 오시면서 몇 명 정도 한자 공부를 하나요, 보통? 한 반에? 제가 애들한테 항상 매년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한자 방문 학습지를 하는 친구, 방과후에서 한자부가 있어서 다니는 친구, 한자부가 없는 학교도 많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한 2-3명 있어요. 한 반에 한 2-3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 한두 명은 시중 교재를 사가지고 부모님께서 이렇게 풀리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한 3-4명 정도가 한자어에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걔네들이 어휘력이 유의미하게 높다라고 느끼신다는 네, 거죠?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도 개념을 이렇게 딱 가르치면 생태계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생이 살생이에요. 아까 또 등구선님을 가르치면 그게 고가 높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자어를 통해서 언어를 유추하고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5-6명 친구들은 학습 만화나 이런 걸로 접해본 친구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한자가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저 한자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예 안 접해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고민으로 초등 한자 어휘 인력책을 또 내셨고 제가 이제 요거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따끈따끈한 책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정말 이렇게 성의 있게 되게
만들어 놓은 이제 인력인데 요거 얘기는 조금 이따 또 드릴 텐데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몇 학년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사실 일단 그 고민부터 먼저 아까 먼저 답을 주셨어가지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하시는 분명 학부모님도 계실 텐데 네.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라는 네, 거고 뭐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접해봐야 된다. 해야 된다. 네. 그러면 몇 학년 때부터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저학년 때 접해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니면 심지어 유치원 다닐 때도 접해봐도 저 물수, 불화 이렇게 접해봐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학년 때 접한 것과 중학년 때 접한 거, 고학년 때 접한 거가 조금씩 그 내가 흡수하는 정도는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중학년 때 만약에 접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이 배경 지식과 배경 어휘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었던 어휘 중에서 외출이 바깥 외였구나. 온천이 따뜻할 온이었구나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어휘와 배우는 한자를 연결을 계속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고학년이 되면 당연히 배경 지식 그리고 배경 어휘가 많이 있겠죠. 그러면 이 한자를 접해봤을 때 더 빠른 속도로 흡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학년 때는 저학년 때 나름대로 노출을 하면서 어떤 감각이 길러지는 그런 점이 있을 것이고 중학년, 고학년이다 그러면은 내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배경 어휘에서부터 이 한자를 연결시키는 힘이 더 빠르게 성장을 할 것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강의를 가서는 그래도 한 3, 4학년 때 접하는 것이 어느 정도 배경 어휘도 있으면서 또 고학년 돼서 공부해야 할 양이 많아지기 전에 3, 접해보면은 4학년. 가장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학년은 뭐 정답은 없다. 네. 그럼 한자 공부할 때 다 쓸 줄도 알아야 되나? 그러니까 일단 읽을 줄 아는 것과 네. 또 쓰는 건 약간 또 간극이 있을 텐데 다 쓸 그렇죠. 줄 알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쓸 줄을 알려고 하면은 한자 공부에 너무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자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고. 부담스럽죠. 네. 해야 될 거 많은데 이것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뜻과 음을 접해보는 것만 중요하다. 심지어 이제 그 한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잊어버려도 된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잖아요. 진짜 쉬운 거 아니고는. 저도 다 까먹었어요. 네, 저도 진짜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이게 물수구나, 이게 바깥 외구나, 이게 뭐 풀을 청이구나 이렇게 접해만 봐도 새로운 어휘를 만났을 때 그 한자를 썼었지, 이 한자 쓰는구나를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것처럼 부수 찾고 필순대로 쓰고 이런 한자 공부가 아니라 뜻과 음을 접해보는 한자 공부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몇 자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초등 때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한자라는 게 당연히 한자를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만들어낼 수 있는 한자 어휘는 많아져요. 그러니까 한자의 그 숫자의 한자력, 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자 어휘의 수는 증가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증가를 하는 기울기는 감소될 거예요. 당연하죠. 이제 처음에는 이거를 알면서 막 한자 어휘를 만들다가 나중에 계속 한자를 많이 만든다고 해가지고 한자 어휘를 많이 무한정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우리가 배울 필요는 없고 기초로 한 300자에서 400자 사이가 8급, 7급, 6급 정도까지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의 급수 시험으로 생각을 하면 한 3, 400자만 익혀도 훨씬 더 이 언어를 유추하고 한자 어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거 이상으로 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365자로 잡았고 300자에서 400자 사이 정도면 충분하다. 근데 급수시험 말씀하셔서 그런데 좀 도움이 될까요? 준비하는 게? 네, 급수 시험을 봐야 되느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세요. 왜냐면 한자 공부를 해라 그러면 바로 생각나는 게 급수 시험이잖아요. 뭐가 목표가 또 있어야 그렇죠. 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실 텐데. 근데 이제 만약에 급수 시험이 부담으로 다가온다. 할 게 많은데 급수 시험도 봐야 돼? 라고 하면은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학교에서도 시험을 잘 안 보고 이 시험이라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험이라는 분위기를 느껴보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서 준비하고 에너지를 쏟고 인내하면서 뭔가 하나를 이뤄내는 그 성취감 자체를 느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방학 때 프로젝트처럼 급수 시험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필수는 아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이제 뜻과 음을 익히는 정도면 충분하지만 우리 아이한테 하나의 성취 경험을 주고 싶다 하면 급수 시험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성취 경험을 좀 얻고 싶고 그리고 또 재밌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참 문제가 없을 텐데 네, 그렇죠. 대다수는 한자 공부 그러면 일단 겁내하거나 그쵸, 할 수 있죠. 두려워하거나 일단 싫죠. 네, 뭔가를 또 하라고 하면 네, 싫어요. 낯선 걸 뭔가 하는 그런 거 싫어하는 아이들 되게 많을 텐데 그래도 그나마 한자 공부를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는 좀 뭔가 조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반에서도 그런 학습 만화 읽는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것은 심리적인 장벽을 많이 낮춰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화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좀 심리적인 장벽도 낮춰주고 접근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변의 컨텐츠들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 재미있는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서 처음에 접근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대화 속에서도 이제 그냥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외출 이렇게 나왔으면 외가 바깥을 뜻하는 외야. 그럼 바깥 외가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 같이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외국, 해외, 외식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단어와 한자를 연결을 시켜보는 경험들을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한자가 어떻게 꼭 생겼느냐 이게 아니라 뜻과 음으로 계속 연결을 시켜보는 그런 대화들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지금 365자가 들어가 있는 네. 건가요? 이게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네, 제가 이제 이 구성을 기획을 하면서 이제 이 원리들이 녹아 있게 구성을 했어요. 일단은 매일매일 한 자씩만 하니까 좀 심리적인 부담을 줄여준다. 한 자씩? 네, 한 자씩만. 한 자씩. 그러면은 이렇게, 근데 그 한자에 한자가 한자인데, 한자 어휘는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날짜가 있고, 식탁에다가 놓고 아이랑 같이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오늘은 새롭다, 신이네. 뜻은 새롭다고, 신이라고 읽어.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휘를 익힐 때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시켜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1차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를 하면서 계속 노출이 되지만 2차 어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회로 노출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2차 어휘는 의도적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 그런 교과 어휘라든지 좀 어려운 어휘들을 말을 해요. 그럼 여기 안에 이제 2차 어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출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노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만화가 나와 있어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해서 엄마가 신정이다.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자. 그러면은 총총이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최신형 게임기 사주세요. 이제 여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최신형 핸드폰을 사는 게 어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좀 재미있는 그런 구성으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어휘 속에 이 한자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맥락 속에서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이제 우리가 교과서나 수능이나 신문 같은 데서 고사성 같은 데서 이제 볼 수 있는 예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고 밑에는 이제 풀이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맥락상 알아봤지만 직접적으로도 그 뜻의 풀이를 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간접의 원리에 따라서 이 맥락과 그 예문과 그 다음에 풀이까지 들어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능동적인 상호작용의 원리예요. 이 어휘를 그냥 단순히 지금까지는 독해 지문 있고 옆에 이제 각주로 한번 찾아보는 거, 뜻풀이를 보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휘로 나와 있는 챌린지 같은 것들이 매달 14일에 나와 있어요. 그럼 챌린지를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만화로 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어휘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뭐, 이렇게 만화 컷도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이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기도 그렇고. 근데 이거 한번 보는데 몇 분 정도를 할애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아이에 따라서 다르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겠죠? 그러면은 밥 먹으면서 보던가, 아니면 자기 전에 보든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365자라는 기준 자체는 좀 많이 쓰이는 그런 한자어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이제 이 조어력이 높은 한자로 구성을 했거든요. 조어력이라는 게 한 한자를 알았을 때 얼마나 많은 한자 어휘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교과 어휘로도 많이 쓰이고 고사성어나 수능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한자 어휘를 구성할 수 있는 한자로 365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이세연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 한자어의
우리말 어휘를 좀 잘 공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인력도 우리 이벤트가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참여 방법은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그 혜택의 주인공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자어 그리고 한자 공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익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